안녕하세요. 빌런게임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이죠. 오늘 지수가 좀 밀려서 그렇지만 뭐 큰 폭으로 밀린 건 아니라서 다들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지만은 또 연말 다가오고 이러니까 원래 뭐 산타넬이라고 뭐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올해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되도록이면 현금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또 맞게끔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침에 오늘은 몇 종목 못 올렸죠. 제가 이제 장사하고 금토일 장사를 하거든요. 창동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고 오면은 월요일날 이제 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서 한다고 많이 올리지는 못했어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조금 눌림 나오면은 아마 한번 480선하고 240선 지금 밀집되어 있는데 이 핑선들이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여기 20선하고 이 부딪히는 자리,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한 번 정도 노려볼 수 있을 자리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매물은 아직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환을 하고 있지만은 뭐 그래도 뚫어 올려야 되겠죠. 일단 흐름 자체는 조금 돌린 것 같아요. 초록빛 미디어는 아침에 제가 올려놓았는데 오늘 아침에 힘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은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힘이 좀 약해서 진입은 안 했어요. 근데 아직 이탈한 건 아니니까 흐름 자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20선은 조금 깼죠. 깼지만은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뭐 보안 관련주 해킹 당해가지고 뭐 뚫렸다고 그랬죠. 그래 그 보안 관련주가 튈 줄 알았더만 힘을 못 받더라고요. 바로 빠지는데 뭐 그 다음에 또 노봇이 이제 아침부터 급등이 나와서 노봇 올려놨는데 스맥 올려놨죠. 스맥 오늘 한 종목 올려놨는데 스맥 이제 한 종목 올려놓고 한 10% 정도 먹고 나왔는데 10%까지는 안 먹고 9점 몇 프로 먹고 나왔는데요. 이 일한다고 이제 뭐 침 정리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수익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 20% 이상 튀어 올라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죠. 이렇게 이 로봇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어서 출발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금새끼도 있고 이런 섹터가 올라오면은 저는 이제 이 예를 들어서 뭐 로봇 관련주가 올라온다, 뭐 T로봇이나 뭐 이런 한 종목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섹터 있죠. 여기 관심 종목 섹터 구간에 이제 요걸 갖다가 다 그쪽으로 바꿔봐요. 이게 섹터 흐름을 다 클릭을 해봐요. 그럼 로봇 관련주가 어떻는가.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이 올라오면 인포뱅크가 대장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 인포뱅크가 어떤 흐름이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리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눈에 더 빨리 띄었죠. 더 빨리 띄었는데 오늘 좋은 흐름은 나온 것 같아요. 종목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5일선을 지켜줘서 큰 이탈은 없는데 요 지금 이래 흐름이 눌림이 좀 나왔는데 요런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바로 오늘 바로 치고 올라갔으면 좋은데 살짝 눌렀거든요. 내일 만약에 여기 오늘의 종가를 저가 이탈하면 조금 그래요. 그러면은 밑으로 하방으로 한 3,2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들은 21선에 올라와서 안착이 됐을 때 20선에 이탈하면 뭐 짧게 손절하시고 다시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 바이어스 자체가 안 뜨죠. 이게 진입하면은 바이어스가 뜨는데 바이어스 안 되기 때문에 진입은 안 했어요. 그냥 이게 힘이 강하게 들어와야지 이게 들어가는데 뭐 힘이 그렇게 그닥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입 자체를 안 했습니다. 원래 차트가 이뻐도 이게 이 거래량이 당일 단타를 치려고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날 5분봉이나 3분봉에서 또는 1분봉에서 힘이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전날의 거래량이라든가 또는 5분봉상의 거래량이 앞에 맺힐 거나 아니면은 한 20캔들 정도의 거래량들을 뭐 삼켜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이 그 다음에 뭐 없죠. 스맥 들어갔는데 이 스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 흐름 자체가 오늘 뭐 있어가지고 이래 했는데 요 종목 금세게 떠서 그냥 갈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놨는데 요렇게 올려놨죠. 여기 들어올리면은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이고 이 240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요 자리가 480선 자리, 이게 240선 480선이니까 여기서 튀면은 여기 1차 2차 요로 올라온다는데 더 올라가 버렸죠. 더 올라갔는데 저도 뭐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9점 몇 프로 먹었는데 이 요때 걸어놨고 나갔거든요. 그냥 걸어놨고 나갔는데 팔렸더라고요. 그냥 걸어놨고 나가서 팔렸는데 뭐 그런 대로 뭐 수익은 챙겨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올라간 것도 봤는데 좀 욕심내다가 조금 놓친 것 같아요. 그래도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흐름 자체가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죠.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던 흐름이 바닥에서 쌍바닥을 찍고 요 자리 직전에 언덕 자리를 갖다가 직전에 요 자리를 갖다가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뚫어 올린 다음에 누르는데 안 빠졌죠. 안 빠지고 이 자리에서 강하게 힘이 들어오면은 강한 힘이 들어오면 이 종목은 갈 수 있다는 거죠. 분봉상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분봉 얘기를 했는데 이 분봉에서 보시면은 이 앞에 거래량이 하나도 없죠. 이게 날이잖아요. 그죠? 날인데 이 앞에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시죠? 요걸 보고 이제 제가 이 종목은 오늘 한번 슈팅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분봉도 마찬가지. 3분봉이나 1분봉에서도 벌써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 자체가 틀려져요. 이렇게 튀어버리거든요. 이 거래량 자체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당일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요런 종목을 잡아가고 이제 뭐 눌림 때 이제 눌림이 나와도 분봉상 20선 근처, 이 노란선이 20선인데 20선 근처에 잡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왜냐면 지금 안 잡으면은 놓칠 것 같거든요. 눌림까지 기다리는데 저도 거의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뭐 추격도 하고 이래 하는데 되도록이면 추격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해가지고 꼭 기준을 세웠어요. 기준을 세우는 게 뭐 말은 이제 기준 세우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을 갖다가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키고 또 뭐 계속 뭐 매매도 해봐야 되겠죠. 경험치가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 경험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로 이제 그게 됐을 때 조금 더 안정권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스맥이라는 종목이 여기 앞에까지 지금 다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매물을 다 먹었는데 거래량도 많이 틀렸죠. 틀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지지 라인 있죠. 여기 지지 라인이 있는데 여기가 한 1700 한 몇십 원대 되는데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요 자리를 이탈하지만 요렇게 다시 한 번 더 뭐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일 짧게 또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종목도 또 간다고 추격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일봉상이나 분봉상에 위로 열려 있는 구간들을 찾아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인포뱅크라는 종목은 뭐 여러분들도 뭐 다 뭐 매매 다 잘 하시니까 뭐 요 종목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이 제가 인포뱅크가 대장이라고 했는 이유는 일봉상에 보시면 인포뱅크가 오늘 또 잘못해서 튀었죠. 튀어서 그리고 이 종목이 대장이 됐는데 이종 보시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 까만색 볼벤이거든요. 여기 까만색 볼벤이 볼린저 밴드 선이에요. 여기 빨간색도 볼린저 밴드 선이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 선을 갖다가 뚫고 눌렀는데 여기 20선에서 이렇게 안 빠지죠. 이 일봉상에 이 20선이 노란선이 20선이란 말이에요. 20선에서 안 빠지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판들이죠. 큰 그림 이렇게 조금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하죠. 요런 그림이 됐을 때 보통 여기 전고 자리를 갖다가 전고 자리까지나 또는 전고 자리를 뚫어 올리는 그런 패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하방으로 내려올 때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죽고 거래량이 죽고 다시 터지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런 패턴들을 잘 잡으면 일봉상에서 눌림 자리를 잡는 거니까 보시면은 이게 요 날이죠. 이날 11일날 금요일날 요날 찍어서 요날 딱 찍는 분위기가 나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고 뭐 그렇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이게 이 뭐
5분봉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5분봉으로 매매하셔도 되고 3분봉으로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3분봉으로 매매하셔도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어떤 걸 갖고 이제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요 3분봉이지 이게 3분봉이잖아요. 3분봉에서 이 노란 선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 이탈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죠? 이탈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5분봉으로 매매하시면은 5분봉으로 매매하시면은 이렇게 21선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주는 이게 많아요. 이렇게 그죠? 물론 이것도 잠깐 깨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지켜주는 패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5분봉 매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손절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분봉으로 사가지고 5분봉을 이탈하면은 손절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탈선을 잡을 때 그런 식으로 잡고 뭐 20선 이탈하면 밑에 이 분홍색 선이 기준선이거든요. 이 선이 기준선을 뭐 이탈하면 손절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잡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인포뱅크를 일봉상에서 이렇게 20선 자리 와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시면은 이게 튀었잖아요. 튀었으면 보통 제가 앞전에도 한번 설명이 드렸는데 이 볼린저 밴드를 갖고 제가 많이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이 볼린저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자리들을 갖다가 이탈 흐름이 이제 뭐 흐름을 보겠죠. 이 캔들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매도를 하는데 이런 매도를 했다가 눌림이 나오면은 다시 20선 보통 20선까지 내려오면 이 앞에 전고의 저항 자리죠. 이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매물이 여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매물이 쌓여있으니까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다시 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오늘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만약에 다시 올라와서 그러니까 상을 가서 이제 상을 간 거지. 만약에 이 종목이 상을 안 가고 빠져버리면은 여기서 안 올라오고 빠져버리면은 그럼 손절 안 하고 있으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뭐 120선까지 다시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자르는 게 잘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요 자리를 갖다가 요 이제 20선이죠. 요 기준선하고 20선 이 기준선 이탈해서 손절을 놨었어요. 손절을 놨다가 다시 뚫고 올라와서 다시 잡은 거예요.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20선에 또 걸어놨었거든요. 조금 더 살려고 좀 더 걸어놨었는데 이게 이제 탄력을 받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요 패턴이 있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탁 들어왔는데 밑으로 거래량을 죽으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거래량이 죽잖아요. 거래량이 죽으면서 흐름 자체가 그리고 이 섹터 자체가 오늘 충분히 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인포뱅크 대장을 그리고 대장을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 섹터를 본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 이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면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미니 창을 열어 가지고 주식 0611 치면은 주식 미니 창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걸 5분봉으로 놔도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화면 한 칸에다 띄워놨고 그래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눌림 자리가 오다 보니까 요런 이제 슈팅 자리를 먹는 거 상에서 팔았어요. 상에서 매도하고 상에서 매도했는데 뭐 위에 어디까지 물론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상에서 매도는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란 말이에요. 요거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뚫어 올리면은 오늘 뚫고 이게 상을 안착을 해도 상을 안착을 보통 이런 자리를 뚫어 올리면은 이 매물적 정보 이런 신고가 역사의 신고가 자리를 뚫어 올리면은 어떤 패턴이 잘 나오냐면은 좀 눌러주다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시간에 지금 올랐으니까 이 종목을 쭉 눌렀다가 다시 여기까지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하락하면은 다시 잡으려고 그랬어요. 오면은 다시 아니면 볼린저 밴드에서 밑꼬리 잡아 당겨오든가 이러면 다시 잡으려 했는데 다시 가네요. 다시 가는데 시간에 물량이 조금 들어와 있는데 뭐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자율주행이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차의 끝은 자율주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장은 계속 바뀔 겁니다. 대장은 계속 바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보시면은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뚫어졌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은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보시면 고점인데 그렇다고 지금 따라가서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내려오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더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세종메디칼이라는 종목 이제 보시면은
이 앞전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도 제가 세종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제가 언급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 세종메디칼을 제가 한 이유가, 이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 카페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어떤 놈이 이제 작업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도 했었는데, 근데 뭐 이때도 조금 먹었는데, 여기 흐름 바뀌는 거 있죠. 손바뀜 바뀌는 거 제가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줬는데, 여기서 살짝 눌러가 이탈 안 하고, 이 종목은 세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몰라요. 어떻게 세력의 의도를 갖다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세력은 지금 급하게 올리려고 지금 이탈을 안 시키고 이 짧은 시간에 요걸 갖다가 다 먹었거든요. 매물을 다 먹고 들었다가 눌렀다 바로 밑으로 쭉 뺀 것도 아니고 바로 치고 올리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종을 뭐 버리지 마시고, 이런 패턴들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 패턴들을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낫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수익 내실 때 조금 더 낫다는 거죠. 여기서 다 안 팔고 여기서 좀 추매를 했거든요. 추매가 이거 팔고 팔았는데, 여기 오늘 나가다가 이게 팔린 게 아니고요. 상에다가 걸어놓고 이제 나가야 돼서 장 끝나기 전에 나가야 돼서, 그런 상에다 건다는 게 반만 걸어놓고 가야지 하고 또 상에다 건다는 게 모르고 시장가로 바로 클릭을 해갖고 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반 정도는 들고 있는데, 그래도 저 계속 수매해가지고 이래 돼서 그런지 뭐 오늘 파란 게 이게 40%거든요. 지금 수익이 40% 정도 나 있는데, 40% 조금 더 나 있는데, 이렇게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조금 더 안정된 자리, 여기에 있는 매물을 갖다 다 먹은 자리, 그러면 요런 흐름을 타고 가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에서 이제 조금 더 안정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잡아가는 자리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조금은 고수의 영역인데, 요게 만약에 이렇게 빠졌을 때, 저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추매를 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21선까지 내려오면 저는 추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냥 떨어지면 손절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세력이 분명히 붙은 거는 내가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떨어지면은 20선까지 내려오면 더 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이제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주 기본적인 이게 패턴이잖아요. 그죠? 이게 튀었다가 볼린저 밴드, 이 볼린저 밴드 까만 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까만 선이 볼린저 밴드란 말이에요. 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 안 하거나, 또는 여기 있죠, 상간날 6160원, 요 자리를 이탈 안 하거나, 또는 밑에 이제 올라오는 21선을 찍고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튀었다가 요는 자리에서 다시 반등, 또는 21선 찍고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주식에서는 뭐 딱 이거다 이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이제 뭐 갖다 붙여보는 거죠. 여기도 한번 대입해보고 저기도 대입해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기법 기준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죠. 한 가지 기법만 해가지고 거기에 경험치를 쌓으면 된다고.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20선 매매만 해도 된다고. 근데 딱 그런 종목만 찾기도 힘들고, 또 그런 종목들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기법들, 한 대여섯 가지, 7, 8가지 정도의 기법들을,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어떤 흐름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다음에 내가 매매를 할 때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반등도 나오는구나, 또 저런 자리에서는 저렇게도 반등 나오는구나, 이걸 몇 가지 알고 있으면은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응용도 되고 또 매매하는데 수익도 틀려져요. 근데 솔직히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21선을 못 뚫으면은 거진 하락이 해요. 이 보통 이런 자리까지, 바닥권까지 쭉 눌림이 나왔는데 다시 반등이 나는데, 이 노란선이 20선인데 20선을 팡 뚫어 올려갖고 20선에 안차게 되면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지만은,
눌림이 나왔는데 20선을 못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다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흐름이. 그러면 다시 만약에 21선을 뚫고 안착을 하면은 이 종목은 지금 요때보다 더 강하게 한 번 더 수렴하고 개미 틀고 하니까 한 번 더 강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래량도 보시면은 들어 올릴 때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옆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 완전 죽여버려요. 그죠? 거래량 들어오고 옆으로 죽일 때는 완전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패턴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나의 기법이라면 기법이고 패턴이 패턴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세력이 급하게 가려고 하면은 급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눌렀을 때는 거래량을 팍 죽여. 그리고 이 기간이 처음보다 이때 들어왔을 때보다 요때 들어왔을 때 거래량보다 요 기간이 오래 가죠. 그럼 또 요 다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요 들어왔죠. 이 기간이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요 폭이 이 폭이 좁아지죠.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20선이나 240선 볼벤 이런 자리에 안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올리려고 하는 준비를 다 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도 뭐 추매를 하고 이제 하는 거겠죠. 이 꼭 눌림 자리만 있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격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들에 진입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것도 이격이 밀집되어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래갖고 골프하고 1년씩 이래 가버리는데 그건 누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종목들만 뭐 한 10대 종목 사면 다 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급등할 수 있는 자리, 급등할 수 있는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들 뭐 장이 빠지고 막 그래 한다고 손실 나시는 분들은 막 본전 생각해가지고 막 지금 막 급하게 매매해가지고 본전을 생각 막 추격해가지고 이제 그래 하시면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안 되면 매매했는데도 안 되면은 장이 좋든 나쁘든 수익이 안 나면은 매매 금액도 줄이고 되도록이면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주식은 뭐 비싼 돈을 갖고 하든 적은 돈을 갖고 하든 안 될 때는 어차피 빨려요. 잃어요.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적은 돈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잃으면은 뭐 공부 이제 뭐 하는 것 치고는 작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비싼 돈도 있는 돈 다 넣어갖고 내가 공부를 해갖고 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진짜 공부를 해갖고 정말 좋은 종목이 보이는데 그때 되면 살 돈이 없어져요. 살 돈이 없어서 매매를 못해요. 그래갖고 놓치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은 돈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매매 계속 손실 나시는 분들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다 빼고 그렇다고 뭐 한 20-30%씩 40% 50%씩 물려있는 종목들을 손절해라는 건 아닙니다. 뭐 물려있는 거 손절 타임 다 놓친 종목들 그렇다고 손절해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 종목들 뭐 장 좋아질 때까지 좀 길게 존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돈 또 뭐 손절 났고 이러면은 또 다른 종목 사서 또 손실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물려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0만 원이나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한 종목당 있잖아요. 본인이 조금 감당할 수 있는 거 한 30만 원이라든가 50만 원 아니면 한 10만 원이라도 그런 거 갖고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갖고 타점도 잡아보고 그러면 타점 잡아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잘 나오면은 그럼 그런 자리만 계속 찾아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만이 노력이죠.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매일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달 계좌를 깠을 때 이제 플러스로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될 때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식에는 뭐 기법 한다고 그래갖고 기법만 안다고 그래갖고 다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흐름도 알아야 섹터도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이슈도 알아야 테마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요. 날씨 추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